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김포 도시관리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던 김포 이음시티 공영개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낮은 감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위가 민간이죠.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소송에서 김포시가 내렸던 민간사업체 도시개발 제한 불수용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음시티 개발에 대해서 김포시가 아닌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최국일 중구데일리 기자와 박우식 김포투데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행정심판위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오늘은 그 심판 결과를 배경으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1일이었죠. 행정심판위원회의 지금 인용 결정.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김포 이음시티는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취임 이후에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야심차게 처음으로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포시와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가로챘다고 주장해온 말씀하신 낮은 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일단 김포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 제한 수용 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고 이게 4월 21일 인용된 건데요.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래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의 위반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근데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즉 주민과 민간개발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김포시나 도시관리공사보다 앞서서 주민 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시는 물론이고 군부대 또 지역교육청과도 협의를 다 마쳤는데 이걸 시가 수용 안 한 것을 일종의 처분이라고 보고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추진위원회의 주민 제안을 받아줘라. 이들에게 사업 우선권이 있다. 일단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청에서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그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 포함 통틀어서 다 말을 하는데요. 즉 거부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처분으로 보고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왔다는 주장이 일리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분석이고요. 정확한 사유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데 한 5월 7, 8, 9일 정도에 송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사전 녹화하는 시점이라서 그 인용 결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는 아직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게 좀 용어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민간 개발을 하겠다고 했던 토지주들과 또 공영 개발을 하겠던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건데 주민들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고 좀 보고 있는 걸까요? 추진위가 김포시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 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 절차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공모 접수 당일에 단 한 곳의 컨소시엄도 사업 참여를 안 하면서 의미가 없어지자 일단 가처분은 취하를 했고요. 그런데 당시에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는 권리를 보전 대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에서요. 추진위 측에서요. 즉 자신들이 이 사업에 우선권이 있다. 그런데 이걸 김포시와 도시관리공사가 침해한 거다. 그래서 권익이 침해됐고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이 주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우려는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모두가 걱정했지 않았습니까? 자, 행정심판 인용 결정이 의미하는 바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앞에서 최국일 대표님께서 이제 그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청구인인 낮은 감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위원회의 이 행정심판 청구가 경기도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제 인용이 된 건데 그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김포시도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재결 인용 결정문이 최종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어쨌든 이 인용 결정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김포시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기여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이제 추진해 왔었는데 어쨌든 민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었던 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도 받고 뭐 김포시나 관련 기관과 협의 절차도 계속 진행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는데 행정심판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에서 판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일관성 있는 이 추진위원회의 어떤 노력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국은 인용 결정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김포시의 뭐 다양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도시 개발 사업이 공영 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신중한 그런 판단과 그런 이제 절차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지금 김포 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이음시티 공영개발 제동이 걸리고 그 뒤에 어려운 걸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뭐 재결 인용 결정문은 이제 뭐 아까 이제 최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5월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5월 8일, 9일 뭐 요 정도 시점에 아마 이제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재결 인용 결정문을 보면 아마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인용을 했는지, 인용 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인용 사유가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들이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기본적으로 이 공영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어떤 이런 판결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재결이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항고소송, 뭐 이렇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법원을 통해서 평가받는 과정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 이 행정쟁송 시스템 상에서는 보호받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심판제도 자체가 단심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그런 이제 아마 그 방법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재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용 결정 직후에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도 뭐 짧게 입장을 내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함께 그 민간 사업자 공모 계획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연계해서 계속 보자면 다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포시나 도시공사 모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용 재결을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더욱 당황스러워하는 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자 공모 유찰에 대해서 이영록 도시공사 사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다. 법적 불확실성에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즉 당사자인 김포시도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했는데 상황이 좀 급반전된 거죠. 공사나 김포시 모두 일단 재결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판결문이 될 수 있는데 재결서를 봐야 한다. 내용을 분석해봐야 사업의 방향이든 입장이든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 사실상 또 현실적으로 그 공모를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잠깐 행정심판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그에 준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이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 구제를 받는 절차인데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이제 민원을 낸다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 세 가지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부당성이나 합목적성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구제의 폭이 넓고 사실상 준사법기관의 결정이 내려진 셈이고요. 행정심판에 대한 이의 제기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야 되는 건데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용 재결이 났는데 민간이 손을 들어줬는데 만에 하나 공모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자가 지정이 되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지위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에 들어올 대기업은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또 현실적으로 공모의 계속적인 진행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실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시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이걸 어떤 제동의 신호로 보고 중단할지, 일종의 퇴로로 볼지, 아니면 무릅쓰고 그 다음 방법을 찾아내서 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그 김포 이제 그 인용 결정과 관련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관계자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입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이런 그 수용 불가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기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조만간 결정문을 받아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은 어쨌든 이번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판정 인용 결정이 됐다고 해서 낮은 감정지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민간 제한 사업을 시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기존 사업을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김포도시관리공사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재결 인용 결정문의 내용, 구체적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서 도시관리공사 쪽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치유 가능한 내용이다. 그 인용 결정문 상에서 내용이 그러면 그 사유를 해소한 다음에 재처분을 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그 재결 인용 결정문에서 이것은 뭐 어쨌든 치유 가능한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뭐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이게 상급기관이 준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이거에 따라야 될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가 당연히 있고요. 아마 이제 민간합동 공영개발을 철회하고 민간 제한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으로 갈 경우에 일단 또 사업 지원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만에 하나 소송에서 질 경우 형사 책임은 둘째고 이게 그 관련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사업 지원에 대한 민사 책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는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이런저런 비용을 벌써 500억 원이나 태웠다, 500억이나 비용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 부담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할 겁니다.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제가 이제 뭐 주민들하고 김포시의 이 갈등 양상을 보면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신호로도 보이는데 일단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뭐 행정소송과 관련된 우려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리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는 좀 자세히 살펴보고 추진할 여지가 남아 있다면 의지를 지금 아직 보이고 있는 상황. 저희가 재결서의 내용을 자세히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김포도시관리공사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5월 한 8일, 9일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재결 인용 결정문을 받아보면 이제 인용 사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에서도 재결 인용 결정문의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아마 이제 구체적 입장을 이제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재결 인용 결정문이 뭐 어떤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김포시에서 저는 뭐 이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불복 절차를 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 이건 이제 뭐 현재 쟁송의 어떤 그 시스템상에서도 그런 것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법원 판례라든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이 피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서 항고할 수 있다, 항고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을 행정소송으로 해서 김포시가 이제 그 다퉈볼 여지는 좀 크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 저는 것 이제 같으세요? 물론 재결서의 내용 정도에 예. 따라서 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뭐 그런 내용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재결서에 그냥 딱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가져간 것은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민간 제한을 수용해라.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으면 소송으로 가기가 어렵겠죠. 근데 예, 이제 예. 반려처분은 취소를 하는데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또 끌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이 지방선거고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으로 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 모양이냐, 이 사업 지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렇게 분명히 공세가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인용재결의 사유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시나 공사나 그냥 행정심판 결정을 명분으로 해서 기존 사업자에게 현재 공모 요구 수준의 조건들을 이제 협의해서 녹여내서 갈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공사가 이제 3천억 원 정도를 공모 조건을 내걸었는데 기부 체납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협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 행정심판 결과로 민간 측, 즉 추진위원회 측이 을이 아니라 갑이 됐기 때문이죠. 예. 지금 민간 추진위 쪽에서 민형사 소송 사실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면서 갈등을 가져왔는데 좀 탄력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이제 뭐 민사 쪽에서의 소송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2017년부터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많은 비용들을 사실 투자를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업 진행이 김포시의 어떤 수용 불가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네.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연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상당한 금융 비용이라든가 기회 비용들이 손실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민사 소송 부분들은 충분히 좀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형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김포시와 이제 도시개발 사업자, 민간 도시개발 사업자 간에도 좀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김포시의 협력이 상당히 또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게 형사적인 부분들로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과연 이 행정기관과의 원만한 관계,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또 탄력 이런 부분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김포의 도시개발 사업들이 다들 이제 홍역을 치르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소송전까지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이유는 양쪽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잖아요. 그 개발 사업은 사실 예. 그 시간이 돈입니다. 금융 비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폴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계획 변경안 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하루에 이자만 1억 6천만 원씩이 불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숨만 쉬어도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만에 하나 소송으로 갔는데 패소할 경우에 이 뒷감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뭐 개발 사업 지연에 대한 부담과 책임, 비판이 동시에 시와 공사로 갈 것이고요. 또 김병수 시장 입장에서 내년 선거가 있는데 이 예. 개발 사업 리스크를 지고 가야 되는 이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 수준의 그런 조건들을 협의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 한 가지씩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김포시가 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이 출발선에서 양측이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김포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난개발이라든가 공공에 대한 기여, 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 사업자와 충분한 또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의 이 도시개발 계획 입안 과정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이게 원만하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 기자님도 의견 주시죠. 그러니까 행정이나 관에서 너무 이렇게 그 민간과 다른 이런 지금 명분을 내서서 막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 그 지구단위 개발 계획의 최종 입안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2억 7,500만 원짜리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콘셉트나 방향은 다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녹여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오만하게 행정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후에 이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아니면 그 갈등 양상을 계속 이어갈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걱정하는 지점들을 이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